안녕하세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제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였어요. 그 당시 아버지는 굉장히 큰 레스토랑을 운영하셨고 장사도 잘 돼서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엄마가 쓰러져 있었죠. 어린 저는 너무 놀라서 아버지 레스토랑에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고 응급처치가 늦어져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늘 엄마와 함께 있으시다가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레스토랑으로 가시곤 했었는데 그날만 미리 가서 업무를 본 거였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레스토랑 일보다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갑자기 엄마가 사라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위로하는 것이 동정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저에게 말만 걸면 친구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어느새 학교에서 유명한 싸움꾼, 문제아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계속 술에 의존하셨고 레스토랑은 이미 적자가 나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고 집안 형편은 점점 나빠지게 되었죠. 집에 오면 매일 술을 드시던 아버지가 저에게 왜 구급차를 빨리 부르지 않았냐며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때마다 엄마의 죽음이 저 때문인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이 모든 불행이 저 때문인 것만 같아 집에 안 들어가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밖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출하고 학교에 안 다니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같이 애들 돈도 뺏고 조직 생활하는 형들 심부름도 하면서 지내게 되었죠. 고등학생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한테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는 어느 여자와 함께 나왔는데 그 여자와 재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술 마시면서 엄마를 못 잊어하는 것처럼 하다가 순식간에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화가 났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내 엄마는 단 한 명이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고 형들 자취방에 얹어서 지냈어요. 새엄마는 매일 찾아와 저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죠. 형들은 매일 찾아오는 새엄마가 귀찮은지 저에게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였죠. 저는 딱히 갈 곳도 없어서 일단 집에 돌아가긴 했지만 아버지와 새엄마에 대한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애들을 때리면 새엄마가 와서 나에게 맞은 친구의 엄마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는데 저는 새엄마가 난처해지게 일부러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수능도 안 보고 그냥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대학은 갈 생각도 없었고 폭주족 친구들이랑 어울리며 애들 돈 뺏어서 술이나 마시고 오토바이 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조직 생활하는 형들과 자연스럽게 같이 일도 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들과 함께 있는데 새엄마가 찾아와서는 저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며 우시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본 형들은 저에게 쪽팔린다고 말하면서 빨리 새엄마를 데리고 가라고 하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새엄마에게 왜 내 일에 참견하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새엄마는 저에게 자신은 그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줌마일 수 있지만 자기에게 저는 너무 소중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는 것을 느꼈어요. 내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10년 만에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새엄마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어 급하게 자리를 떠나며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냥 집에 들어가기 좀 그래서 밤 12시가 넘어서야 몰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거실에 있던 새엄마의 노트를 보게 되었어요. 그 노트에는 새엄마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 온통 저를 위한 기도뿐이었어요. 저는 너무 미안해서 다시 집을 나왔어요. 도저히 새엄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같이 일하던 형이 저에게 만나고 싶다며 연락이 왔어요. 그 형은 새엄마가 자기를 찾아와서 저를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친엄마는 자기를 버렸는데 제 새엄마는 저를 그렇게 챙기는 게 부럽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잘하라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곳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하고 조직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는 재혼 이후 다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딱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버지 일이나 도우며 살겠다고 했는데 새엄마가 저에게 다시 공부를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새엄마의 말대로 조금 늦었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정말 피나는 노력과 부모님의 뒷바라지 끝에 드디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쁜 소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새엄마에게 합격 소식을 알렸죠. 그러자 새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좋아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라도 새엄마에게 어머니라고 불러드렸어야 하는데 쑥스러운 마음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네요. 지금 제 새엄마 아니 제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병이 악화돼서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계십니다. 의식이 없는 새엄마의 손을 붙잡고 엄마라고 부르며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머니는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후회가 되네요. 제가 변호사가 되고 아버지랑 행복하게 살게 된 것도 모두 새엄마의 필사적인 헌신 덕분인데 보답해드릴 방법이 없는 것이 너무 힘이 드네요. 오늘도 저는 어머니가 빨리 깨어나셔서 가슴으로 품은 아들이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